아무튼 뭐 그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 녹음 올린 거 좀 들어보셨어요? 아, 또 보셨어. 예. 좀 약간 좀 반성도 되고 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녹음 그 한번 올려보길 잘했다. 그래서 어디 내놓기는 좀 부끄럽지만 우리끼리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기 좋겠다.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녹음한 거? 그러니까 일부의 앞부분하고요. 그 뒤에 부분이 음질이 확 차이가 나던데. 몰라요. 한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머리님 이걸 만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이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뭐 이번엔 저기 커버도 씌우셨네. 바람 소리가 들어가지고. 그 음질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제가 좀 얘기하면 불평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불평하셔야 돼요. 앞부분은 아주 좋아요. 네. 부분은 듣기도 좋았는데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소리가 2부 뒤에요? 2부가 아니에요. 1부의 일부 뒤에? 뒷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거는 뭘까? 아니야 그때 원인이 뭔지가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휴식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거를 껐다가 다시 키신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 그거 녹음이 아니라 예. 영상으로 들어서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예. 하여튼 저도 이제 앞부분은 그냥 그 집중 안 하고 잘 들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뭔가 있다 생각을 했죠. 기술적으로는 너무 귀찮아서 제가 조금씩 이제 개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그 소리 키우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거 좀 돌려야겠어요 그 프로그램. 저희 쪽에 파일을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변환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대충 뭐 하죠. 이제 자꾸 폐를 끼치니까 죄송해서. 잠깐만요. 이제 그 이번이 사실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무정부주의 얘기가 이제 좀 한참 했더니 무정부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3장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참 그 자유 나 그거 궁금해. 어떤 거요? 그때 자유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자유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그 방송 들어보고 좀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 사실 안 들어봐가지고. 안 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네. 모든 게 이제 자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모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자유가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만 이해한다면 그 자유는 힘이 아니다는 것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문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내용이 잘 생각하면 다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그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사실은 앞에 1장, 2장은 저는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왜 힘이 아닌가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면은 그 나머지는 이 사람이 목격한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럼 3장을 좀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자유는 힘이 아니고 관용이다라는 말 자체는 와 닿거든요. 이해는 가고 그리고 자유도 태도라는 것도 다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자유에 대한 담론이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게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거 약간 이런 게 지배적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지배적인 담론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럴 때 사실은 이 자유가 관용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삶의 그런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했을 때 그게 사실은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범주의 문제 아닐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범주는 네. 내가 남에게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유는 네. 그건 조금 다른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는 자유롭게 뭘 하고 싶어. 그거는 내게는 힘이 내 개인 입장에서는 자유라는 거는 힘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욕구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무언가 마음껏 하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장 그 최소한의 그 저길 쳐준다는 거죠. 최소한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자유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 개념을 범주를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 확대 해석하는 거에서 이제 오해가 빚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를 얘기할 땐 그게 맞죠. 힘이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던 그 저희 뭐라 그래 그 발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내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인데 그런 개인의 차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제 그 자유를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자유에 대해서 저는 요 읽기 전에 달리 이제 할 때 들어온 게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을 때까지 그게 한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사상의 자유를 이해를 할 때 왜 사상의 자유가 처벌받지 않아야 되나 보니까 그건 남을 해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게 폭동이나 뭐 혁명으로 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 자유의 제한은 거기까지 아닌가. 남이 불편해하거나 남에게 그 불편이 그냥 사상적으로 불편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누구를 제한한다든가 누구를 뭐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타인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자유의 한계 이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자유주의가 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어떤 요인이 인간이 개인의 자유가 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 경계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리를 추구할 때는 반드시 경쟁이니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 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해서 당연히 타인을 이제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나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압제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뭐 회유를 하든 설득을 하든 돈을 주든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제도적으로 이게 제도를 편성해가지고 자유주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좀 되게 회의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 관용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고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떤 한 개인이라도 어떤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꿈을 꾸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게 항상 고민 맞아요. 그게 처음에 그 자유주의에 대한 걸 할 때 이게 과연 그냥 알아서 살란 얘긴데 이게 과연 이거 믿을 수 있나? 우리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알아서 산 게 아니고 무언가 열심히 잘 조직해서 된 것 같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열심히 뭔가를 이끌고 따라와서 이제 건설하는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 불안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극복하기가 좀 힘든 어떤 역사적 경험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외국 사례를 보고 오늘 마침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로샤님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그 사회주의는 뭐예요? 저희가 배울 때는 그 인류 사회 5단계 법칙이 그냥 그게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역사이면서 정치면서 철학이고 이렇게 배웠다. 5단계 법칙 설명 좀. 원노 봉자공. 원시 사회, 노예 사회, 공원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공산당들이 그렇게 중국 현실에 맞게 이론을 이제 껴맞춰 놨는데 현실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어디 자본주의 사회를 겪었냐? 봉건 사회에서 바로 지금 우리 공산주의로 가야 되냐?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론이 반제 반봉건 사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반제국주의 반봉건 사회. 그 이론을 지금 한국에서 좌파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한국 그 사계 그게. 그래서 와 한국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이 중국 사회주의 이론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을까 뭐 저는 그런 게
신기했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엔 과도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보통. 이 책에서도 거의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라는 거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그럼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랑 구분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서구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그 어떤 사회 그 발전 단계를 중국에서 어거지로 끌어왔는데 마르크스가 볼 때는 봉건 사회가 끝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고도로 이제 어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마르크스는 나름대로 봤던 것 같아요. 서구의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이나 뭐 이 동양은 완전히 딴 세계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자본주의 단계를 안 겪으니까 어거지로 우리 산업 그래서 그 대약진 운동 같은 것들을 뭐 택동이 막 어거지로 실행을 한 거예요. 영국을 우리 철강 이제 초과해야 된다 해가지고 60년대 동네에 막 가마 다 뜯어내가지고 그 미친 짓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에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발전 단계론에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 지도부도.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짓을 한 20-30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경제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뭐 굶어 죽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뭐 히틀러 같은 문화대 혁명, 독재 혁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죠. 근데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가 또 막 발전을 하니까 이제 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공산당들이 할 말은 늘 있는 거죠.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국은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을 했는데 네. 그래도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놓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주의 핵심 그게 있죠. 뭐예요? 그게? 그 네 가지 기본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영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 보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했는데 잘했네. 그리고 등소평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잖아요. 그럼 등소평이 위대하다는 점은 그나마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중국의 경제를 어떤 국제 그 시장 내지는 글로벌 어떤 기준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는 그래 위대하고 아주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정치는 아예 퇴보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이 국민들이 배고픔 문제 해결되는 그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정치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일단 배불리고 보자. 근데 이게 8,000불 넘어서고 막 이제 10,000불 향해 가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왜 점점 독재가 더 강화되지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등소평이 위대한 거는 반절 위대하다.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흑묘 백묘론이라 해가지고 먼저 부유해줄 수 있는 사람 부유해지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그 권력을 잡았던 이세들이 그냥 다 핵심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잡은 거예요 지금. 근데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 나와보면 해외 언론들을 들어보면 등소평 딸은 어느 분야를 가지고 누구 아들은 어느 분야 이렇게 다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근데 등소평이 6.9 천안문 사태를 진압할 때도 그렇고 자기 내부들 방침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이해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중국을 통치해 나가자 이런 암묵적인 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하이방도 있고 공청단 뭐도 있고 홍알따이도 있고 뭐 하지만 홍알따이 그게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초창기 멤버들의 2세들의 파워가 제일 센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공산당의 주도권을 사회를 이끄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지켜낸다는 사회주의를 지켜낸다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는요.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무기로 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인간의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류 역사 많은 서구나라든지 중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증명이 됐어요. 이미. 한국에서도 심지어 증명이 됐어요. 뭐 산호맹을 하고 싶었던 조국도 권력을 잡고 자기가 부패를 하고 자기가 치부를 하고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만 있었던 인간이지 그 사람이 뭐 자기 딸은 영이 되라 그러고 누구는 개천에서 뭐 되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 괴리된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 좌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좌파들은 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우리끼리의 소수의 사람들만 그 카르텔 속에서 그냥 계속 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북한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한국에 이 사람들 지금 공수처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래오래 우리끼리의 세계를 누리자는 것 뿐이지 심상정도 몇십 년 국회의원 해먹으면서 자기 아들은 지금 딴 세상에 살고 있고 자기 밑에 추종자들은 지금 뭐 기본 그 저기 알바비나 받는 그런 애들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변형된 전체주의인 거죠. 그렇죠. 왕과 그 귀족들이 이렇게 살았던 좀 변형된 사회주의라는 거는 진짜 허구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조금 더 복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가 있더라도 그런 정도로 해야지 아예 사회주의에 심취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는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이에크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사회주의가 결국에 갈 수 있는 거는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지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이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욕망이 그렇죠. 원천적인 거죠.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확 깼던 그 계기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인데 그분이 어느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우리 인터넷에서 이렇게 채팅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전 그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2000년대 인터넷이 금방 나오고 90분에 2000년쯤이거든요.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인간을 선의 존재로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전제를 한다. 근데 자본주의나 기독교 뭐 어떤 신앙 같은 경우는 인간은 죄인이다 내지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사회 제도를 만들어도 그렇고 법의 어떤 제약을 만들어도 그런 전제하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상계급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계급 독재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무상계급 독재를 누가 책임지냐? 공산당이 책임지고 그렇죠. 공산당 안에서는 누가 책임지냐? 수령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착해 하는 게 전제가 되니까 나는 정의로워 나는 착해 이게 한국에 왔더니 한국 좌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세상 이 좌익에 빠진 사람들 정신세계는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 절감하게 되는 거야. 조금 미묘한 그 좀 다른 생각이 사회주의는 인간을 선하게 보고 일반 자본주의는 인간을 악하게 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제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인간이 악해도 굴러가는 제도인 거지. 사회주의는 인간이 선해야 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래야 인간이 모두가 선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도라는 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제도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그 사회주의 제도는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는 어떻게든지 거래를 통해서 사람의 선한 무언가를 자꾸 끄집어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인간을 악하게 만드네요. 악하게 그 얘기가 이제 인간에는 나와요. 그런 속성들이 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좌익에 빠진 사람들은 저는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악하고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나도 악할 수도 있고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자꾸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저는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지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일제시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좌가 우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파들의 사고는 왜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지를 보자. 아프더라도 이런 사고가 전제되는데 좌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옳았는데 일본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쳤어요. 이 사고에 빠지면 현실도 그렇게 못 보고 과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좌파들은 하여튼 이게 아픈 사람들이다. 그냥 나는 피해자야. 나는 약해. 저 자본가들이 나를 침략해. 나를 뭐 착취해. 이런 정신세계니까 어떻게 우리끼리 못 사는 것들을 사람끼리 모여서 때려 엎자밖에 안 되는 거야 답이. 그게 사실은 이게 상업적 세계관이냐 군사적 세계관이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사회주의는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아서 그 함께 뭔가를 탁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는 약자고 우리는 뭉쳐야 돼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개개인의 상업적인 세계관이니까
저 손님 보기 싫지만 이제 약간은 그런 좀 거래 생각으로 자꾸 상대를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세계관이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론을 만들기를 무상계급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가 다 때려 엎었어요. 50년대 나라를 세우고 나서 다 때려 엎고 나니까 나라 개판됐잖아요. 근데 개혁개방하면서 보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도 많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면 시진핑부터 때려 엎어야 돼요. 시진핑 누나 매형보 저기 다 홍콩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민화 정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론을 해외 언론 봉쇄하고 그걸 이제 합리화하려고 이제 우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을 반부패 투쟁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공산당 부패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시진핑이 반부패 투쟁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봤더니 반부패기는 자기 반대파를 다 숙청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부패 끝났대요. 이제 일정한 성과를 거뒀대요. 그 말이 됩니까? 사회가 존재하는 날 부패는 계속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이나 법이나 독립적으로 서로 감시 기능, 조절 기능 이걸 해줘야 되는데 중국 그게 안 되니까 독재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로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저는 저는 지금 막 쌓였어. 10여 년 이상 쌓였어. 한국이 왜 이렇게 선진국이고 다들 학문 수준도 높고 공부도 많이 했고 한데 이렇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본질을 이렇게 혼동하는가. 그리고 되게 착해 사람들이 한국 사람. 왜 그런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3장 다음에 4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그 존 듀이라고 미국의 교육학자가 그 공산주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존 듀이 얘기 나왔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제가 그때 논문을 쓴 건데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잘된 그 엘리트가 사회를 끌어간다거든요. 그러니까 잘 교육시키자. 그래서 누가 한두 사람이 앞서서 그 주의를 깃발 들고 끌고 가는 거는 결국은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그냥 더한다면은 다들 피해자고 다들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 끌고 간다가 저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경쟁을 시켜주고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면 충분히 또 상층 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차단하고 자기네끼리만 요거 누리고 너네는 계속 그래라. 한국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게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하라고 애 키워보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 이게. 텔레비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참고 있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애를 좀 많이 키워봐야지 느낄 수 있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그러잖아요. 손주를 보면 그냥 뭐 알아서 잘 크고 애가 놔둬야지 애가 잘 큰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않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게 그건 정말로 걔네들이 이상한 놈들만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애 키우면서도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 쪽이나 이제 그런 교육 쪽에서 이제 상담 쪽에서 이제 어린이 상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요즘 들어서 이게 나오는 얘기들은 부모는 부모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입해야 돼요, 사실은 아이한테. 왜냐하면 TV 보지 마라 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게 정신 건강이나 이런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거는 TV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있으면서 애한테 그래 TV 봐. 이게 진짜 안 되는 거고 오히려 TV 안 보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보면 안 돼 하면 애가 이제 이게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라는 기준이랑 이렇게 자기를 맞추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너무 싫으면 19살 이후에 걔가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제 이중 메시지라고 하고 그게 말로는 좋게 말하면서 속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거. 다른 생각을. 이거가 애를 오히려 더 안 좋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주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적으로 만들어요, 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분명히 아빠가 나보다 센 사람인데 이걸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저 사람은 지금 나보고 TV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TV 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 쪽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원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그거가 오히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난 이게 좋아.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또 이렇게 바뀌네. 아니 근데 말씀. 가정과 기업 그 조직은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모두 자유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가 대빵이니까 엄마 아빠의 교육 방침에 성인이 돼서 그 독립할 때까지는 따르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정 안에서 기업에서 그 종업원이 사장님하고 직원한테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 유닛 안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범죄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상담 쪽에서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 기준을 언제나 넘을 수 있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언제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안과 밖이 나눴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밖이 있다는 것만 지시해주면 자기가 이 안이 싫으면 떠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독립심을 키우는 약간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준을 넘어가려면은 그 기준이 왜 생겼는지 그렇죠. 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텔레비 보지 말라고 그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 텔레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요러요러해서 이렇다라고 그걸 알려줘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사회로 그 좀 확장돼가지고 적용이 된다면은 법이라는 것이 그 합의에 의해서 요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은 타인의 자유도 억압하고 뭐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걸 하지 말자라는 그 최소한의 그 규범을 만드는 것이 법이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 이제 우리 부리님이 그 애들 키우는 게 힘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애들 되게 쉽게 키웠어요. 이제 애가 셋인데 그냥 멋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 근데 하다가 심지어 어떤 때는 뭐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러면 갖다가 이렇게 손을 대줘. 그럼 살짝 그러니까 안 딜 정도로 이렇게 대주면은 뜨거우면 지가 안 만져요. 근데 왜 이걸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지 지가 알게 한다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 때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는 아빠가 뭐 이래서 텔레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에 자기가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벗어나도 돼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자유주의가 되는 것 같고 사회주의는 아직도 아빠가 나는 그 보는 게 싫으니까 너 보지 마 그러면 계속 못 봐야 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벗어나면 그냥 저 처벌받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근데 사실은 더 나아가면 그 처벌 받아도 상관없다고 보기까지는 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혁명이고 그러니까 저는 자유주의를 3장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4장까지 간 것 같은데 자유주의를 이제 그 접하면서 정말 감동받았던 그 대목이 또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책임까지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절대 책임이 없거든요. 수령님은 영원한 수령님이에요. 간신히 이제 조절해가지고 연임 2번 하는데 시진핑도 이것도 이제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워 만지고 싶으면 만져. 내 아파. 그 결과도 네가 감수해라 하는 그 책임감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저는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결과는 뭐 아무 상관없고 이게 요즘 젊은 애들한테 그런 사고가 만연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장 눈앞에 좋은 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좀 중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누렸던 게 중년이가 내가 어떻게 또 다시 되갚을 것인가, 이런. 그래서 이 종교도 마찬가지로 인과보응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도리를 좀 깊이 깨달으면 관용이랄지 사실 그 안에 다 어떤 그 지혜들은 있는데. 근데 그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뭔가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극대화하려고 하려면은 사회가 규정하는 자유의 그거를 굉장히 최소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지 않으면 되고. 사회주의 지금 중국은 그럼 중국 사회주의 망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착각하는 중국은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진짜 사회 그러면 우리 진짜 사회주의를 하자. 진짜 사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간한테는 그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첫째 이게 아픈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선하다, 자기는 정의롭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그
어떤 인식 장애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북한도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좋고 인간중심 철학이 좋은데 밑에 사람들이 잘못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해봐야 된다. 이런 사람 지금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사회주의를 해보고 싶은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인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회주의 이상은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요즘에 유튜버 중에 유재일 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 자기가 좌파라고 계속 이렇게 유튜버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도 이 노예길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얼핏 드는데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좌파 그 운동권 선배랑도 한번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노예기랑 하이에크 책을 다 읽었대요. 근데 파시즘이 좌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기는 주제가 파시즘이 좌익이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뭘 읽은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봐도 이게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지 그걸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유재일 씨는 그 말을 하는 대목에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뭐냐면 없는 사람, 서민들, 서러운 사람, 소수, 약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 편에 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유재일 씨가 생각하는 좌파적인 사고는 딱 거기에요. 그러면 정말 바람직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파들 중에 또는 가진 사람들 중에 좀 더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부 문화가 좀 많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종교 뭔가를 통한 어떤 그 약자에 대한 배려랄지 이런 제도적으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더 노블레스 오브 메리 같은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게 고도로 실현되는 나라는 사회주의에 대한 망상들이 저는 많이 깨진다고 봐요. 그리고 한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선풍적으로 서로 이렇게 건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거를 자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도라는 거는 벌써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중국도 보면 제가 중국 사회주의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 부자가 얼마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개인 부자는 엄청 많죠. 절대 기부 안 해요. 중국 사람은 절대 기부 안 하고 오히려 그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자선 활동을 해야 되는 단체 사람들이 명품을 하고 다니고 해가지고 한때 또 막 무리를 빚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중국은. 사회주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안 됐어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아니면은 우리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꾸 이제 토스를 그렇죠. 자꾸 아버지한테 자기 위에 있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 이거 해줘가 이제 결론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노리는 정치인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말을 한답시고 하면서 자기는 계속 상류층을 유지하고. 근데 유재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든 아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고. 근데 그러면 이제 같이 사회주의 이상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사회주의 그 이상이 실패한 거냐? 이게 이제 이 책에서 3장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제도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만이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게 아닌데 그렇죠. 왜 사회주의냐면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핵심은 방법이다. 어떻게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야의 방법에서 이제 모든 게 갈려 나가고 이제 방법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다.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의 거의 모든 논쟁들은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의 공통된 방법에 관한 것이었지 사회주의자들이 그 방법을 써서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아쉬운 사람들은 동남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남아의 아쉬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 수능해요. 받아들이고 여기에 그냥 적응하고. 근데 미국의 그 아쉬운 사람 물론 그 중에 이제 수능하는 사람도 있어 포기하듯이. 근데 미국에는 이제 남들이 가져가니까 저거를 내 걸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미국의 그 좌파 그 사회주의 그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바닥에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거 내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동남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애초부터 저건 내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나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포기된 거고 여기가 만약에 누가 선동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사람이 그 다수의 그 불만을 끌어서 자기의 정치 권력화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거지. 그게 뭐 정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겠잖아요. 젊어서 좌파가 아니면은 가슴이 없는 거라는 얘기가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세상의 전부인데 저 사람들을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누군가가 끌고 간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동.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선동이거든요. 사실을 이제 왜곡하고. 요즘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책을 사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안 사다가 오늘 이 모임 자꾸 노예 얘기를 말씀하셔서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근데 누군 받았어 그냥. 그러니까 아까 보면서 빨라도 살고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주 적용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저기도 얘기한 것처럼 자유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자유의 개념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런 이상 모두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좀 못 사는 사람 보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돕고 싶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구현되고자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런 이상 자체가 사회주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제도들은 다른 걸 추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상업 시대가 열리고 개개인의 힘이 강해진 다음부터는 개개인의 삶을 굉장히 증진시켜주는 제도를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만의 이상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의 문제. 우리가 그 사람 유재일이라는 사람 만나면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하는 거면 나도 사회주의자다. 하지만 나는 사회주의 싫다. 얘기를 사회주의의 본질은 방법이라는 걸 얘기하면 그때 허물어지기 시작할 거야 아마. 저도 그랬고 맞아 방법에 내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상이었지. 이건 방법이 틀렸다는 알면서도 이상 때문에 그걸 잡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방법이 본질이라는 건 1시간에 걸쳐서 한 얘기의 결론이. 근데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론은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는 물질적 수준이 고도로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개인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나누는 사회라는. 그게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말 소수의 권력 잡은 사람들의 노린 거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정말 이게 인식 장애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몇십 년 동안 전 세계가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년이야. 환자들 중에도 보면 저는 그래서 정신분석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환자들 중에도 보면 분명 자기가 아파요. 아픈데 치료를 해서 나았어요. 나았으면 이제 난 나았다 하고 그걸 좀 잊어버리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병에 걸렸지?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이게 정신 상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다 실패한 걸 보고서 왜 벗어나지 못하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전 세계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자기 아픈 거. 그러니까 정체된 거죠. 나는 사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보긴 봤는데 사실은 포장된 권력욕이 있는 거지. 빙자해서 자기도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거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자연 환경보호 얘기하고 인권보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뻔히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서 다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안 할까?
자기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 그것이 무엇이 됐던 경제적인 이득이 됐던 뭐 사회적인 이득이 됐던 그거하고 상충되니까 입을 다문단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보여줬고 현재 그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똑같은 민족의 동질감을 가지는 똑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남과 북으로 체제가 다른데 사는 것도 너무 다르고 뭐 기타 등등 너무나 달라요. 요즘같이 노동신문이 뭐 많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딱 나타난 것만 봐도 일반적인 사람이랑 이건 아니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찬양하고 계속 되돌림하고 하는 거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의 권력 무엇이 됐던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대가를 얻고 싶어서 그거를 추진하고 얘기하고 되돌리는 거지. 정말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만민 평등, 뭐 만민이 뭐 안전지대 뭐 이런 거를 정말 그런 이상을 생각을 해서 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어떤 사회주의의 그 기치를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쇼다 이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사기꾼이요. 네. 사기꾼한테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요. 네.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잘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기꾼이 아무리 앞에서 저기 해도 그 사람의 그런 생각에 이게 내가 같이 사기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집단주의적인 이 방식 이런 방식으로 좀 뭔가 좀 구현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악한 사람들만 결국에는 이제 집단주의 체제 시스템에서는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뻥도 잘 치고 이제 뭐 잘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수가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1950년, 50년대 뭐 이거 뭐 사회주의가 발현되는 어떤 그때쯤 있잖아요. 그때는 뭐 레닌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의 그 심정은 난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 전체주의에서 살았었고, 그죠? 완벽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본 것도 그리고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자유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는 나라면 이렇게 구상해갈 텐데 이렇게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어떤 이론에서는 뭐 부적절한 어떤 것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뭐 관장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는 해. 그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펼 수 있었던 거. 그런데 그 이론에 맞춰서 일단 해봤잖아. 안 됐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도 사실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잘 딴지 전문으로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막스가 나오던 영국 시절이 뭐 되게 안 좋았다고 좀 뭐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 그 사회적으로 역동적으로 막 부도 막 상승하고 사람들이 그 노동자가 뭐 사실 그런 건 있더라고요. 노동자 일자리를 안 잡은 그 막스 나오기 전 일이지만 일자리 안 잡으면은 구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자리 안 잡으면 막 귀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그게 가능할 정도로 그 사회가 정말 그 야만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굶어 죽어버리고 막 이러던 시절에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그나마 그 사람들 삶이 좋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고 나서 이거 우리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기 좋아지면서 자만감에 빠져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거에서 집단주의가 오히려 더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뭔가를 이룩하면 이룩했을수록 더 욕심이 나서 그 집단주의적인 어떤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에 뭐 막스 그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만 적용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그런 것에 대한 사실 자만감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이 그 시대에 뭐 산업화 이러면서 경제도 좋아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 영국에서 썼지만 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영국은 오히려 프랑스나 뭐 기타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였지. 그거는 뭐냐면
무슨 개인의 자유, 뭐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험악했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왕정에서는 벗어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맛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근데 프랑스하고는 조금 많이 여건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저런. 그때는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주장한다는 거는 개개인의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실은 자기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살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든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식의 사회적인 배려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라도 자신에게 이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죠. 주장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연보호도 아니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뭐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서 가면 우리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책 한 권 읽어도 모여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결론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대고 공부하고 사회주의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오류에 계속 빠진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주장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모로. 그러니까 좌파에서 탈출할 때 사람들이 뭐 지능순 이런 말을 하지만 맞아요. 지능순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더니 자기 틀렸구나. 네.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는. 좌파의 특징이 자기 부정 안 하고. 근데 지금 부정 안 그 하고. 이인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인영을 사석에서 봤다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가 이인영이 얼마나 시장경제주의자인데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희정도 박정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 정도 인정할 정도면 안희정은 내면에서 더 많이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층부, 그러니까 운동권, 586 운동권 상층부에서는 사상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에서 그걸 용기 있게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결론은 많지가 않다는 비스무리하게 안희정이가 그렇게 완벽한 그 북한 그 뭐라죠? 북한을 추앙하는 주체사상. 예. 그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요번에 그 미투 그걸로 제재당했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자체 내에서 사람들은 제거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현실 이치를 이해하면서 좀 변화된 정도지 자기 과거에 대한 부정이 없다면 그것도 그 진정한 어떤 그 전향이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인 거죠. 근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과거를 부정해버리면 그렇죠. 자기 기반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할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저국하고 임종석이 그 청문회 나가지고 둘이 막 벌게지면서 얼굴이 막 니네가 뭐 전희경 의원한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많은 자기 지지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거를 판 깨고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근데 알면서 그러지도 않. 진짜 그 또 사기꾼 얘기인데 사기 잘 치는 사람은요. 자기 거짓말 자기가 믿어요. 자기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로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자기 있죠. 신념이 강하고. 그럴 수도 있죠.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자기 대통령이 돼야 되고.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자금이 모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또 핵심이 사회주의 현실 그 혁명도 그렇고 중국이 국민당 몰아낼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의 모토는 그거예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목표 달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모든 방법과 수단에는 부정, 부패, 비리, 살인 모든 게 포함이 돼요. 모든 게. 근데 그 마인드가 여기 있는 좌익들한테도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울산시장 선거 개판 것도 보고 똑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욕망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 욕망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그 이해관계에 내가 피해를 안 주는 정도로 이 개인의 자유와 이걸 조절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요즘 김연래하고 계속 이렇게 당한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얘기할 때마다 김연래한테 당해요 지금.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당하는 그 지점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당신이 나름의 이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너의 뭐 어쨌든 간에 네가 생각할 때 너에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너에게 뭔가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다. 뭐 말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너의
이렇게 자꾸 맨날 이런 얘기하면 네가 그랬잖아. 네가 원해서 사실은 너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됐었을 거야. 나는 뭐 주변 상황이 이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이게 좋은 게 딱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자세히 네 마음을 들여다봐. 왼쪽으로 네가 간 건 결국에는 뭐가 거기에 너의 입속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가 왼쪽으로 간 거야. 자꾸 반박의 여지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엄마 밑에서 아들하기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아니, 그게 이익이라는 아니라, 아니, 표현이 근데 그 이익의 이익의- 정의가 좀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익의 정의가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그렇지. 게 아니라 자기 도덕적 이익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되게 네. 잘 해석하네 아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한 거예요. 어. 제가 말한 거를 리플레이 아 하시는데. 그런 거야. 네. 근데 아무튼 나는 그런 생각은 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누군가가 정말 야망과 욕심이 많은 일부 몇 사람이 이런 걸 획책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결국에는 개개인의 입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자꾸 요즘 이제 바라봐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었어. 예컨대 나도 뭐 나쁜 놈들도 많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아까 뭐 유재열 씨나 뭐 누구 이런 사람처럼 내가 이거 누군가의 소수자를 나는 대변해줘야 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뭐 이런 거를 나도 어느 정도 믿었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김연래 군한테 계속 뭐 사사건건 까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내가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거의 얘기할 때 어떤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떤 나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불쌍한데 네가 왜 꼭 그걸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끌어줬어야 자기가 됐어. 잘나서. 그러니까 선의가 이득이라니까요. 선의 자체가. 저 말. 선의를 내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개인을 돌아본 종교적인 삶의 태도가 너무 몸에 배 있어. 아니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서 마음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를 삶의 어떤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거나 그거를 성취감의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명예감, 그다음에 물질, 도덕, 그다음에 뭐 돈,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 다른 사람들의 개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이제 표현하기는 어렵고 정치권에서 있는 사람들 아마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또 도덕적인 마음을 꼭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시민단체에서 있더라도 또 어려운 사람, 뭐 장애인들 봉사해주고 이런 사람들 분명 또 있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 중에 보면 돈이 지상과제인 애들 또 분명히 또 있어요. 맨날 차 바꿔 타는 젊은이들도 많고 요즘.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제가 이거 여기 어디 나왔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 읽어. 아니 저 이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느 부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상정되지 않는 다음에 돈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돈에 사람들이 미쳐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뭘 원하기를 돈에 미쳐 있냐가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 알지를 못하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왜 아니요 생각보다 돈 자체만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는 수전노들은 생각보다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상품이 많아지고 내가 무언가 그 돈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돈 자체만을 쫓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는 줄어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보면 자본이 막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던 이런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돈만 자기 건강을 바쳐가면서 돈만 모으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생기거든요.
그건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 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모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전들은 초창기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젊은이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안정이 제일 크다고 봐,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안정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 돈을 내가 이만큼의 돈을 못 벌고 그거를 대신에 이거를 등가 교환을 계산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다는 차원은 조금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듯이 약간 능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추구하는 건 이제 커요. 그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고 할 때 나이 먹은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갖고 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를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뭐 그 예체능, 그러니까 음악, 체육, 그 독서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관여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그걸 끝까지 그 자기 취미로 끌고 갈 수 있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이 그 목적이 아니고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돈 말고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빠져서 저기 성취감을 느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다른 것 그거를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제시가 안 되는 사회죠. 예. 잠깐 이게 빨리 끊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너무 얘기가 길어서 잠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